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캐나다는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아마 한국은 4월 18일 금요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완연한 이제 봄일 텐데 밴쿠버는 약간 초여름 날씨처럼 날씨도 따뜻하고 어떨 땐 덥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그래도 어딜 가도 밴쿠버가 제일 살기 좋고 왜 밴쿠버가 뷰티풀 도시인지 뷰티풀 브리티시 콜롬비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밴쿠버가 우리가 좋은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여기 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아교육 세미나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한동안은 조금 주춤했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영주권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유아교육 분야가 에듀케이션 분야로 이제 합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금씩 많은데 반응도 좋으시고 분위기도 좀 있는 편인데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라이센스 변경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일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조금 집어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Q&A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저는 이제 우선 제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요. 저는 우베뉴의 마리 원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베뉴 유학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유학원이고요. 영주권, 이민, 그다음에 유학, 대학, 입학, 어린이 캠프, 조기 유학 모든 것 다 토탈 서비스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벤유 유학원이 밴쿠버가 본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밴쿠버가 본사가 아닌 줄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밴쿠버에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많은 것들 정보 접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물론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유아교육, 유아교사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교육을 가시기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치원 혹은 데이케어 혹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그런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캐나다 BC주의 교육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는 만 5살에 학교를 가요. 초등학교를. 킹더가든을 가게 될 거고 킹더가든을 가서 5살부터 킹더가든 1, 2, 3, 4, 5, 6, 7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8, 9, 10, 11, 12까지는 이제 세컨더리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유아교사 프로그램은 5세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딘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혹은 어디에 가서 위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위탁하는 시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시는 라이센스를 그리고 일하시는 포지션을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5살부터 공교육 수업을 들으시게 될 거여서 5살부터 엘리멘터리 스쿨을 가시게 되면 아이들은 모든 학비가 무상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제 뭐 응애 한 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한 12개월 이상부터는 만 4세까지는 5살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위탁이 되셔서 이제 양육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분야로 보실 수 있으세요. 하나는 프리스쿨의 분야가 있고 하나는 데이케어의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케어는 풀데이, 즉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일을 하는 엄마, 저 같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탁하실 수 있는 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아이들을 교육의 의미보다는 이제 위탁의 의미가 좀 더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데이케어가 아닌 이제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엄마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엄마가 직장 생활 하지 않더라도 하프데이나 혹은 뭐 5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설에 맡기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BC주에서 유아교사로서 이제 자격이 있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 및 프리스쿨에서 이게 둘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어떤 게 더 좋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뭐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BC주에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자녀를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에 보낼 때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지원금을 확대할게라는 그런 뉴스만 많이 나왔을 때였고요. 현재 대략 한 2년 전부터는 BC주인 경우에는 데이케어하고 프리스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확대가 많이 되셔서요. 아이를 정부의 지원금이 없이 학교로 유치원을 보내시면 한 달에 대략 한 1,300불 정도의 유치원 비용인데 지원금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원금에 대한 뭐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한 달에 400불만 부모가 본인 부담금 드시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자격 조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은 유치원을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치원도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영주권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그에 관련된 집중된 직업군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몇 가지의 자격증으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으로 자격증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시는 과정이 정교사 베이직 라이센스입니다. 요거가 이제 아주 정교사, 요게 아주 가장 기본이시고, 이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라이센스가 ECEA 보조교사 라이센스이고요. 정교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자가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딩 레벨로 취득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인펀트 토들러, 즉 0세에서 3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이시고 그 다음이 스페셜리즈라고 해서 특수아동을 양육하고 보육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크게는 ECA, ECE, 베이직, 인펀트 토들러, 스페셜리즈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밴쿠버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베이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 현황에 있어서는 ECA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제 판단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BCPMP 유아교육 프라이오리티 셀렉션에서는 이전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ECE 그리고 ECA가 다 동일하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규정에 의거하면 ECA 포지션은 지원이 불가능하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와 같이 견주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나와 있는 ECE, ECA가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방정부 진행 가능하지만 향후에 맞춰서 이것도 ECA는 누락이 될 확률도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ECA는 실질적으로 잡 오퍼를 받기도 너무 많이 어렵고 현재 사실 ECA 자체가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CA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전교사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직 라이센스 레벨 2는 반드시 취득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나 잡 포지션에서 조금 더 활용도가 있고 조금 더 선호도가 있기를 원하는 취업군이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인펀트 토들러나 혹은 스페셜리즈를 따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인펀트 토들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에서 3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 과정이시고요. 스페셜리즈 같은 경우는 특수아동을 보육하시는 과정이십니다. 어떤 게 더 활용도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셜리즘보다는 인펀트 토들러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펀트 토들러가 0세에서 3세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세, 3세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유치원이 이제 영유아 반도 이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용도가 있어서
베이징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인펀 토들러까지 있으신 분들을 좀 더 유치원에서는 선호하시는 분위기이시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어떤 유치원은 베이징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에게 유치원에서 지원을 할 터이니까 인펀 토들러까지 딸 생각은 없느냐라고 제안을 주시는 곳들도 있으셔서 그런 면들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인펀 토들러까지는 좀 준비를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지요. 저의 과거 경험을 보면은요, 저희가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 스페셜 니즈 과정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이 있으시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으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층의 선생님들 중에 영어가 조금 활발하지 않으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영유아반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추천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라이센스가 되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유치원에 인펀 토들러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그 반에 인펀 토들러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과 그냥 정규서 라이센스 있는 선생님이 같이 있으셔도 그 반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 입장에서는 인펀 토들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거 유아교육 시급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요게 아마 조금 예전 정보일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밴쿠버 BC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임금이 22불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2불 50센트, 정확하게 50센트이고요. 최고 임금은 동일하게 29불 정도 됩니다. 현재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또 라이센스도 정상적으로 있으시고 영어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평균 임금은 대부분 다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20불, 21불, 22불 정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밴쿠버 BC주는 정부 보조금을 더 추가로 받으셔서 탑업으로 6불을 더 받으시게 되세요. 그래서 2불, 4불 더 받으시면 이제 6불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웨이지는 28불 정도 혹은 28불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오전에 상담했던 학생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신 지 2달 정도 되셨던 분들, 2달 정도 되셨던 분이고, 캐나다에서 공부하지 않으셨고 이제 라이센스만 있으신 케이스셨는데 그분 같은 영어도 잘 하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프로베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한 조금 두고 보겠다. 이제 몇 개월 정도 써보고 선생님을 고용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상태에서의 선생님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급이 19불. 그래서 그 선생님도 프로베이션이 끝나면 이제 21불, 22불을 맞춰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지금 현재 22불 정도가 이제 유치원에서 책정받으시는 금액이시고, 그 외로 정부 보조금을 더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시면 6불 정도를 더 받으십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으시죠? 뭐 알버타, BC주, 마니토바 등등이 있으신데 온타리오 주 있는데요. 아무래도 퀘벡을 제외하고 유콘을 제외하고는 이제 BC주가 상당히 조금 높게 웨이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사실은 뭐 퀘벡, 유콘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퀘벡이나 유콘 등에서는 BC PMP나 이게 PMP 프로그램 중에 유아교육 관련된 프라이어티 셀렉션이 있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유아교육으로 준비를 하시고 영주권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밴쿠버 BC주로 오시기를 저희도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면 지금 뭐 아무래도 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아교육을 준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주권 때문에 이제 많이들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물론 영주권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셨고 유아교육 선생님으로서의 비전이라든지 소명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국에서의 유아교사 선생님과 캐나다에서의 유아교사 선생님으로서의 좀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유아교사 선생님의 대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유아교사 선생님이세요. 에듀케이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부모도 아니고 뭐 선생님, 부모, 학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에듀케이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으시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대부분 일하시는 근로 환경이 캐나다 인더스트리,
워크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캐나다 노동법에 의거하여서 일을 하시게 되세요. 만약에 철저하게 노동법에 의해서 일하는 거와 달리 부당하게 일을 하시는 상황이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해당 유치원이 선생님에게 부당하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부당하게 트윗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BC주 교육부 미니스트리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외의 오버타임, 또한 당연히 공휴일에 대한 보장, 그리고 더군다나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프랩 시간에 대한 보장성,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셔야 되고 대우를 받으시게 될 거고, 직업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신체적인 데미지가 있으시거나 상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워크비시를 통해서 그에 따른 선생님이 유급 휴직도 가능하시고 월급 다 보상 받으시면서 휴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고, 또 당연히 이제 유치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을 하시거나 이제 아이들 드는 거에 따른 이제 피지컬한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피지오테라피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학법이셔서요. 그러한 좀 보장성이고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발생 모든 것들을 학부모에게 리포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컴플레인도 받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선생님은 에듀케이터예요. 선생님이시죠. 학부모의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학부모에 대한 상담과 카운슬링은 그 유치원의 매니지먼트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감정적인 소모를 하시거나 선생님이 그에 대해 불필요하게 어머님한테 학부모에게 무언가 더 이상에 대한 것들을 해드려야 되거나 하다못해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야 된다거나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당위성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학부모도 아이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선생님에 대한 컴플레인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할 수 없으시고, 그렇게 요구가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에듀케이터이기 때문에 관련된 컴플레인은 관련된 이야기 사항은 매니지먼트와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회피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접했을 때 선생님도 힘들으시고 학부모도 힘드신데요. 아무래도 중재자가 있으셔서 매니지먼트 팀에서 혹은 디렉터나 매니저나 아니면 오너가 이 일들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들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교육은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주 fully understand 되는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의 유아교육법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리포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위생이나 보건이나 헬스나 교육법이나 아동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선생님들 간에 서로가 견제를 하게 될 것이고,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원장하고도 견제가 되셔서 문제가 있는 거나 불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교육부에다가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으시다라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영주권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점점 빡빡하게 조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히도 BCPMP는 프라이어리티 셀렉션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에듀케이션 분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닫혀지고 있고 조여지고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 중에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을 우리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셔야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유아교육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요. 하나는 캐나다에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시거나 혹은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자격증 교환이 가능한 형태의 조건을 만드셔서 캐나다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근데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학점인증제라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에 관련해서 학점인증을 통하시고 자격증 변경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마치셨든 학점인증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든 이 과정이 결론은 WES라는 학점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K주, 밴쿠버 및 온타리오, 알버타 등등의 많은 주 중에 이제 SK주라는 곳으로 자격증 심사를 받아서 라이센스를 취득하셨는데 이 SK주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주 중에서는 지금 심사 기준이 제일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SK주가 최근 2월 달에 이제 더 이상의 모든 신청자한테 라이센스를 주지는 않을 거야. SK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주겠어라고 법안이 변경이 된 상황이라 현재 한국에서 유아교육이나 아동복지나 아동학과를 나오셨거나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학점인증제를 통해서 학업 이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SK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금 현재 라이센스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럼 타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물이 나오면 지금 시도 중이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번 세미나 때 또 한번 공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국에서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혹은 학점인증제 공부하신 분들인 경우는 현재로서는 SK에 살고 있으셔야 된다. SK의 거주지 증명이 되셔야지만 라이센스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나는 아직 캐나다 BC주에 있고 SK주에 갈 의사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라이센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학점인증제 공부하신 분들은 불가능하시다라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BC주 유아교육부에서는 실습을 포함하지 않은 수업 이수는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점인증 과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실습이 들어가 있지 않으셔서 학점인증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시 재교육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캐나다 밴쿠버의 유치원에서의 취업 현황도 저희들 전화를 해서 유치원 원장 선생님 저희 좀 지원자가 있으신데 한번 레주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기 있는 유치원 캐나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도 첫 번째부터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지원 선생님이 온라인 교육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처음서부터 질문을 하세요. 그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캐나다 안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대면 수업을 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실습 없이 한국어로 공부하신 분들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선생님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현지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훨씬 더 좋은 포인트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이렇게 라이센스 변경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는 캐나다 안에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신데 캐나다에서는 사립학교도 가능하시고 또 공립학교도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십니다. 사립학교로 가능하신 학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밴쿠버 다운타운, 그다음에 뉴웨스민스터, 리치몬드 캠퍼스, 서리 캠퍼스, 칠리어 캠퍼스, 빅토리아 캠퍼스, 나나이모 캠퍼스에서 진행이 가능하신 스포샤 컬리지라는 사립학교에서 유아교육 과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학교 과정은 제가 후반부에 이제 PPT로 한번 프로그램 다양하게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지만 좀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 있는 비자가 충분히 나오시고 과정이 매달 오픈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셔서 좀 빠르게 수업 참가하시고 빠르게 졸업하실 수 있으시고 워킹홀리데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학비로 빨리 공부해서 마치신 다음에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스포샤 컬리지를 저희가 권유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샤 컬리지 자체가 빅토리아에 캠퍼스가 있어요. 또한 칠레와게도 캠퍼스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아예 영주권을 타겟팅하신 분들은 빅토리아 캠퍼스에서 유아교육을 마치시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지역 점수를 메리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는 공립학교로 유아교육을 가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현재 공립학교로 유아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랭게하라 컬리지, 더글라스 컬리지,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그 다음에 캐필라노 컬리지, 이렇게 4개의 학교가 가능하시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4개의 학교에 국제학생이 입학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에브리바디 다 웰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등록은 진행 가능하시고 입학도 가능하시다.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더글라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입학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추천서와 그 다음에 간단한 발런티어 하신 시간들이 이제 증빙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진원이 가능하시고요. 랭가라 컬리지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추천서와 그 다음에 한 50시간 정도 이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캐필라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 과정이 간단하게 영어 점수와 그다음에 조건부로 입학이 가능하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립학교로 유아교육을 가는 게 나으냐, 사립학교로 유아교육을 가는 게 나느냐라고 하시면 두 개 다 동일하다. 두 개 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유아교육 미니스트리 교육부에서 인정되어 있는 학교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시든 다 동일하시고 동일한 라이센스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취업 현황에서 공립학교를 나온 것만 꼭 좋고 공립학교를 나온 선생님들만 먼저 취업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건 아니시고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지 이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는 정말 절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립학교가 학비가 너무나 비싸고 입학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들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굳이 워킹홀리데이가 있으시고 뭐 젊으신 친구들은 굳이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를 가셔서 공부하시고 워킹홀리데이를 승인시키셔서 일을 하시면서 경력을 만들어 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르샤 컬리지는 1년 과정도 있으시고 2년 과정까지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년 과정을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직 과정의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이제 아주 첫 번째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베이직 과정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 과정이고 대략 1년 11개월 과정이시고 이 기간 안에 8개월은 이론 수업, 3개월은 실습 수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개월 실습에는 학교 측에서 모든 실습처를 다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베이직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부하시는 동안에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는 게 학법이십니다. 이 과정이 특이하게 다른 자격증과 달리 다른 다른 라이센스들은 공부 다 마치시고 BC주의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해당 스포르샤 학교를 마치시고 실습을 완료하시면 그리고 졸업을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별도의 국가고시나 BC주 유아교사 면허시험을 보실 필요가 없이 교육과정 이수와 실습 이수만으로도 라이센스를 취득하실 수 있다는 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유효한 라이센스이시고 1년이라는 기간 안에 500시간의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게 증빙이 되시면 그 다음번 라이센스는 5년 동안 유효한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딩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5년 동안 업그레이딩 된 라이센스는 매번 마찬가지로 500시간 동안 현업에 계셨다는 증빙을 주시면 매번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셔야 되세요. 이유는 유아교육 미니스트리에서 이 선생님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아동 학대도 없었고 선생님으로서 정말 좋은 자질의 선생님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센스의 유효 기간을 주고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간혹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셨는데 불미스럽게 유치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으셔서 유아교육 미니스트리에 리포팅이 된 선생님은 다음번 유아교육 라이센싱이 갱신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라이센스가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터미네이트, 파기가 된 케이스도 제가 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맞게끔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도 제가 저희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있으셨고, 또 정말 말도 안 돼 하는 일들도 사실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은 학생부 상담 드리고 유아교사로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라이센스가 파기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이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정말 그런 케이스를 제가 제 눈으로 봤고 저희 학생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시스트 라이센스는 사실은 이게 대략 한 14주 과정이신데요. 이 과정이 사실 이 베이직 과정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정말 라이센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저 어떡해요? 근데 이것밖에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1년짜리 수업을 갑자기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어시스트 라이센스 공부하시고 하시다가 이게 적성이 맞으실 것 같으시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딩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추가 등록을 더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시스트 라이센스만 과정을 가지고만 내가 영주권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현재로서는 조금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틀 전에 발표된 BCPMP는 이 더 이상의 ECA는 어시스턴스는 진행이 불가능하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시스트 라이센스로는 사실은 저보포에 받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만약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베이직 라이센스를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직 라이센스를 우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내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업그레이딩을 하길 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포스트 베이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베이직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인펀트 터들러 수업과 하나는 CWE라고 해서 스페셜리즈 수업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베이직을 마치시고 인펀트 터들러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베이직을 마치시고 스페셜리즈만도 하실 수 있으시고, 베이직을 마치시고 이거 두 개 다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베이직을 마치고 인펀트 터들러만 하신다라고 하면 11개월 플러스 5개월, 베이직을 마치시고 스페셜리즈를 하신다라면 마찬가지로 11개월 플러스 5개월. 그런데 베이직을 마치시고 이 두 개 다 하신다라고 하면 이 두 과정이 통합 과정이 되어 있는 게 겹쳐지는 수업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셔서 두 개 다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5개월, 5개월, 10개월이 아닌 8개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개월 수업 마치시게 되면은 디플로마가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베이직만을 마치셨을 땐 서티피케이트. 근데 이 서티피케이트 이후에 인펀트 터들러 하시면 디플로마. 베이직 마치시고 CWE 하셔도 디플로마. 베이직 마치시고 다 하셔도 디플로마. 그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른 이제 보조교사 라이센스, 전교사 라이센스, 그 다음에 영유아, 그 다음에 특수교사 라이센스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스프롤샤에서는 이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식품안전관리랑 응급처치, 소생술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시게 될 텐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CPR은 유효기간이 3년인가 2년으로 지정이 되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CPR 교육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해주시고 풀로 다 하실 수 있는 CPR, 유아 교육을 위한 CPR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해주시게끔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도가 있어서 저는 응급처치랑 심폐소생술을 라이센스를 따긴 했지만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교육 과정이시구나. 왜냐하면 아이가 뭐 섞였을 때 아이 뭐 뱉어내는 거라든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CPR 그다음에 뭐 재생기 심박 재생기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응급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주고 있고요. 당연히 또 식품 관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스낵도 먹기도 하고 런치도 먹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푸드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이제 우유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릇이나 식기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널리지들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 수업 이수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습득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학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IELTS 점수는 6.5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듀오링고로 보시면 아마 110점, 115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스포샤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입학 조건은 IELTS 아카데믹으로 5.5 혹은 듀오링고는 95점 준비해 주시면 입학이 충족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입학하시기 전까지 면역 관련해서 뭐 결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면역 관련된 것들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제출하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반드시 학생 비자가 있으셔야지만 이제 수업 참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른 직업군과 달리 유아교사 같은 경우는 워낙 부족 직업군이고 또 정부에서 각각의 뭐 정권들이 다들 자기네들 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항상 공약으로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교사의 연봉을 더 많이 주겠다. 하루에 1달러 유치원을 운영을 하겠다. 유치원 개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인 시행 규정을 느슨하게 해주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지만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남성, 여성을 떠나서 육아나 임신과 육아로 인하여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러나서 아이를 키우느라 일에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고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직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도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곳이 없다 보니 혹은 맡기더라도 맡기는 유치원의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다시 직업 환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이를 육아하는 경우로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 정부에서는 현업으로 많이 돌아와라. 많이 워크플레이스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의 원비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겠고 또한 들어온다라고 하면 엄마들한테 일을 하시고 유치원을 보내는 거에 따른 베네핏도 더 드릴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게끔 유치원과 별개로 정부에서 임금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약들이 사실은 정말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정말 BC주가 공약을 하고 있는 1달러 유치원. 1달러 유치원이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금 받으시면 어머님들이 보통 한 400불 정도의 이제 유치원 원비를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1달러 유치원이면 우리가 한 달에 25일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고 치시면 25일이면 250불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 없이 아이를 유치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루에 1달러 유치원을 목표로 지금 BC주가 정부가 이제 지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고 아직 저희는 애기가 벌써 다 컸기 때문에 유치원을 갈 일은 없겠지만 저희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소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유아 선생님이랑 캐나다에서의 유아 선생님들의 직업 환경과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거라면 절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캐나다라면 영주권은 또 전망이 좀 아직 밝다라고 하고 또 아이를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은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치원에서 일을 하시는 이 직업 환경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 보냈던 유치원에는 남자 선생님도 계셨고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셔서 절대로 뭐 여성만 지원하시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학생 중에서도 한 몇몇 분 남자 선생님이 등록하셔서 수업을 마치시고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잘 일하시고 유치원 원장까지 되신 그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유치원을 선생님으로서 영주권 받으시고 유치원 선생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교육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부족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유치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아마도 아주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유치원까지 개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욕망도 많이 있으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유치원 개원이 사실은 커머셜 유치원은 조금 규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의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지만 홈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유치원을 개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으시고 내가 집이 이제 내가 렌트를 하는 집이더라도 이제 홈데이케어를 하실 수 있으셔서 홈데이케어 하시면 대략 한 15명, 13명의 유치원 원화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면들에 의거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제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안내를 드렸고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마 Q&A이실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영주권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는 BC-PMP, BC주에 있는 BC-PMP Priority Selection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재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이틀 전만 해도 ECA, ECE 가능하셨습니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유아교육 어시스턴스는 제외 항목이 되셔서 더 이상의 보조교사로서는 영주권 진행이 BC-PMP는 불가능하시고요. 다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EE에서는 지금 현재 에듀케이션 셀렉션 안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는 현재 선발이 가능하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이시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스포츠샤에서 유아교육 라이센스를 11개월짜리 과정을 이수를 마치시면 학교 측에서는 관련된 졸업장과 관련된 서류들을 딱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학생분께서 BC주에 있는 유아교육 기관에다가 관련된 서류를 지원을 하시고 나 누구누구 김아무개는 스포츠샤에서 공부한 졸업장과 그 다음에 프랙티컴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면역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레퍼런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접수를 하시면 대략 현재로서는 한 4주 정도 이후에 라이센싱이 나오시게끔 되세요. 그러셔서 라이센싱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워킹 홀리데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합법적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취업을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로서는 빅토리아로 가시면 지역 점수 10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빅토리아에서 1년 경력하셔도 또 지역 점수 10점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영주권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지역 이동을 조금 하셔서 취업 활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C-PMP에서 ECA가 제외가 최근에 됐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도 제외가 될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물론 익스프레스 엔트리 에듀케이션 분야의 유아교육이 들어간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어 있지는 않아서 갑자기 콩콩을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직업군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한번 싹 정리가 됐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해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심스럽게 뭐 한두 달일까요? 라고는 질문이거나 냉정하게 8개월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지금 우리 프라이어티가 한번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셀렉션이 한 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뭐 6개월, 8개월 안에 다시 한번 재정비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셔서 준비를 아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러한 방향성들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ECA보다는 안정적으로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ECE로 준비를 하시기를 저도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문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현재 유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영주권 진행 방식은 아시다시피 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먼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나이, 학력, 영어 점수,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의 경력,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예, 의거해서 합산을 해서 점수가 12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CPMP인 경우에는 나이는 들어가진 않으세요. 그러셔서 학력,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시간당 웨이지,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지역이 밴쿠버냐 외곽 밴쿠버냐, 그리고 외곽 밴쿠버에서 일을 몇 년을 했느냐에 등등에 관련해서 지역 점수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하는 이 포지션이 부족 직업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추가 점수가 진행이 되셔서 점수가 환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점수 환산은 지금 현재 총 2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은제를 수강을 하고 계시고 이제 SK주로 넘겨셨다 BC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학은제 수업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SK의 실거주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SK 라이센스 변경이 가능하세요. SK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실거주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진행하실 수가 없으시므로 내용직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여전히 온라인 학원제는 들으시는 건 문제는 없으시지만 SK에서 라이센스 죄송해요. SK 아이디를 만드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 신청을 하셔서 레벨 2가 나오신 분들이 BC주로 자격증을 변경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SK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영주권 상담은 개별 상담을 저희가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학력이라든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나눠야 좀 정확하게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예약 같은 경우는 이 세미나 마치시고 저희 그 연결하셨던 저희 우벤용 오픈 채팅방에다가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또 제일 궁금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만약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향후에 궁금하신 것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미팅 약속 잡아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상담하도록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한국도 좋을 것 같고 밴쿠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연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피 이스터이시고 굿프라이데이이신데요.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